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51페이지. 마지막 시간. 자,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문제.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의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중개대상물, 이게 중개대상물이죠. 확인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부담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사무소에 이제 앉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의뢰인들이 막 옵니까? 안 옵니다. 의뢰인들이 안 와요. 요즘에는 잘 안 와.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그래서 집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개가 어떻게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이 있겠죠.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하는 방법은 보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의뢰인을 통한 조사. 의뢰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았던 집이니까 그 의뢰인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막 나와 있어요. 공부를 통해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답사. 직접 아파트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까지 해야 되는 사항.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이죠. 요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는가 하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다 이 말이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설명을 갖다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고,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대장 같은 거, 그 설명의 근거 자료가 있어요. 설명의 근거 자료, 요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플러스니까, 하거나 하면 틀렸어요. 지문이. 하거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로 끝나요, 하고.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중요한 거,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되기 전 해야 돼요. 저 자리에 중개 완성 시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중개 완성 시는 틀린 거지.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요. 설명을. 자, 조사 확인해서 확인 설명 사항을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누굽니까? 매수인이에요. 매수인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매도인한테 가서 설명한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 그러겠어? 병원 가라. 니는 지금 중개를 할 단계가 아니고 니는 봐서 병원 가라 지금. 병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권리를 취득이 들어가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틀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리에다가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오면 좀 잘 넘어가요. 막 거래 당사자가 워낙에 좀 많이 나오니까 거래 당사자라고 적어 놓으면 또 쉽게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읽어봤을 때 딱 틀린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계속 많이 읽어보고 암기하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랬죠. 두 개 다 하랬죠.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했다. 위반한 거예요. 의무 위반한 거예요. 제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의무를 다 못한 거예요. 성실하게 설명한 거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위반한 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하랬어요. 그냥 성실 정확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성실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성실 정확하게.
자,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이 앞에다가 시험 지문에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적어 놨다. 그러면, 맞습니까? 잘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했으니까 참 잘했네! 그러면서, 그래 푼다고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 조문에 있는 거를 빼면 안 되고 없는 거를 넣으면 안 돼요. 넣어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성실 정확하게만 하면 되지 굉장히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돼. 법적 마인드를.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위반했다. 그러면 제재가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이렇게 만약에 의뢰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개업하고 소속은 제재가 서로 틀립니다. 일단 제재를 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확인 설명 사항을 해야 돼요. 확인 설명 사항을. 근데 확인 설명 사항. 요게 뭐냐, 이거 확인 설명 사항이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 이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종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저당권 같은 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거, 중개보수 실비 금액, 그 다음에 입지조건, 환경조건 이런 것들 다 설명해야 돼. 요 내용이랑 아까 전업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요것도 9가지가 있어요. 요걸 외워야 돼요. 암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암기법이. 스토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암기법 그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토리를 잘 기억하면 그 암기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걸 적어볼게요.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는가? 이번에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자가 누굽니까? 개업이에요. 개업이 작성 의무자입니다. 그럼 소속은요? 작성 의무자가 아니에요. 소속은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개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소속은. 그러니까 소속이 중개행위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소속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되겠습니까? 자, 개업이 언제 작성하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작성을 해요. 뭐 하는 때에 하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에,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이 확인 설명서는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이. 20호 서식이 있어.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작성을 해서 이것을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교부를 하고 그 원본 있겠죠? 사본 또는 전자문서.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의무예요. 작성, 교부, 보존. 안 하면 제재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밑줄 한번 꺼볼게요. 밑줄. 자, 51페이지에 확인 설명 의무 양가로 1번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 누가? 개업은 되죠. 개업은 중개 의뢰 받았다. 밑줄 꺼보세요. 중개 의뢰를 받겠지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 상물에 대하여 조사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조사 확인이 끝나면 어떻게 하랬어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매수인 등 매수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니까 설명의 근거 자료, 이 대장 같은 거 이런 것들 제시하고 성질 정확하게 설명을 하래요.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거기 나와 있네. 박스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암기법대로 암기해 주면 돼. 자, 넘겨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언제 작성하는가 했더만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고 언제 작성하는가 거기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이렇게 적어놨네. 그죠? 그것도 밑줄 가볼게요. 두 번째 줄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자 개업이고 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개업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잖아. 그죠?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하면 틀린 겁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고 서명 및 날인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라고 했어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로 종이문서로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뜻이야. 자,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잖아. 그죠? 그러면 종이가 없어요. 그냥 다 컴퓨터로 해. 그래서 따로 종이문서로 보존할 필요 없어. 거기에다 확인 서명에 관한 내용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꼭 알아두시고. 양가로 2번 보세요. 이제 서식 및 작성 시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법정 서식이 있어요. 20호 서식이 있는데 서식이 일단은 1, 2, 3, 4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이 말이죠.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다. 뭐 아파트, 주택 같은 거 있죠.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다면 원서식을 써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있죠. 상가, 공장 같은 거. 이거 중개했다면 투 서식을 씁니다. 토지를 중개했다면요. 3 서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입간공을 중개했다면요. 4 서식을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작성하는 서식이 틀리다 그 말이죠. 알아두시고 한글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거 영문 서식이 네 개가 또 있어요. 네 개가 똑같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자, 의뢰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 어떤 걸로 작성해야 됩니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하다가 조지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그냥 아시겠죠? 한글로 써가지고 한글로 작성해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주고 그 외국인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네가 한글을 배워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글로 쭉쭉쭉 몇 번 작성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문을 보고 이렇게 위치에 맞춰가지고 적어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문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문도 네 종류가 있어요. 한글 4종, 국문 4종, 영문 4종. 되겠죠?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기본서에 영문 서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 올해 영문 서식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선하고 숫자 빼고 다 영어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네. 그리고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돼 있어요. 이때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53페이지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돼 있어.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이 서식 안에 있는 내용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야 돼요. 금방 외워요. 이거 이 정도 뭐. 그리고 이 서식 비교하는 거 있죠. 각 1, 2, 3, 4 이 서식 비교하는 거
이건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두 문제. 자, 뒷면 한번 넘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딱 비교해 난 표가 있어요. 근데 금방 애웠다. 자, 넘겨볼게요. 5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되겠죠.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이 많이 되는 사무소가 어떤 사무소겠어요? 잘 되는 사무소, 좋은 사무소, 돈 되는 사무소. 계약서가 많이 작성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건데, 이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랑 좀 내용이 더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자, 거래계약 작성인데, 이게 또 이거랑 똑같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요. 언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가? 중개가 완성이 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좀 확인 설명, 미리 그 거래계약서를 좀 미리 작성해 두면 안 됩니까? 미리 좀 나는 꼼꼼한 편이라서 미리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미리 좀 작성해 두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나는 꼼꼼해서 작성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아시겠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 지문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돼. 감정을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자,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돼요. 자, 거래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라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만 작성 교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이 거래계약서도 거래 당사자 둘 다에다가 교부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 원본 마찬가지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해서 이거 몇 년간 보존하느냐. 얘는 5년간 보존이래요. 확인서면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전속 3년이잖아요. 아까 여기 적었잖아요. 여기 3년이라 노란색으로 제가 적었잖아요. 3년이라고. 여기 보이잖아요. 알아두셔야 돼. 자, 작성, 교부, 보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단 거래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 따로 종이로 보존할 필요 없다. 똑같아요. 종이에 안 적었잖아. 그죠? 요거 똑같아. 단서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물어봤었다니까.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따로 보존할 필요 없는 문서. 두 가지. 요거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물어봤어요. 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해야지. 무조건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당연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줄이면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라 그래요. 네, 이중계약서 안 돼.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안 돼. 거짓 기재. 그걸 거짓 기재라 그래요. 거짓 기재하면 안 돼. 이거 알아두세요. 일단. 이거 하면 의무 위반인 거예요. 제재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표준서식. 자, 이 표준서식이라는 거, 이거 제목 본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표준서식. 오늘 했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나왔어요. 걔는 또가 잘 안 맞네, 오늘.
자,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똑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 거래 계약서에, 기업이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정하는 사람 국장이다.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표준 서식이 우리 법에 있냐 없냐예요. 표준 서식이 꼭 있을 것 같죠? 많이 사용하니까. 거래계약서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없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거래가 다양하니까 하나의 서식으로 만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식이 없다고요. 있어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필수 기재사항. 여기 또 필수 기재사항이 있네. 아까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었죠? 아까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죠? 네, 아무종이에 작성이 돼. 이 필수 기재사항만 넣고 여기 있는 것만 다 넣고 그냥 아무종이 작성이 돼. 임야인지 신문지 막 급하면 휴지 이런 데다. 휴지도 없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손톱에 막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줌에 자 손톱에 작성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오전에 보니까 도장 어디에 찍어야 되냐고. 도장은 여기 찍으면 돼 그냥. 그렇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 지워진다 그래. 안 씻으면 돼. 또 안 깎으면 되고. 제일 문제가 뭐지? 보관? 보관은 그냥 좀 놔두면 되는데 길 때까지. 보기가 어렵다? 안 보면 돼. 안 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제일 문제되는 게 있어. 여기 답이 있어. 제일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 나노가 뭐야? 교부해 줄 수가 이걸 빼줘야 돼요. 매도인한테 하나 빼고 매수인한테 하나 빼고. 손톱 다 빠집니다 지금. 계약하다 보면 손톱 다 빠지겠다 지금. 자, 하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 이 필수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이 필수 기재사항을 넣어야 된다. 이 필수 기재사항이 암기해야 되겠네. 이거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암기해야 돼. 각 파트마다 지금 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암기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5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양가로 1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누가 작성 의무예요? 개업이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작성한다고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이 성립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간,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라 이 말이지. 다만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법정서식 존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자, 법정서식 있다 없다? 없어.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어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권장할 수 되기 때문에. 밑에 양가로서 한 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해가지고 박스에 나오네. 이 9가지 있죠? 이거 반드시 넣고 여기 있는 사항 넣고 암호종이에 작성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거래계약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나오고 물건 표시 나오고 소재지 어딘지 나오고 이거 나오잖아요. 계약일 나오고. 쉬워요. 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 보세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까?
예, 이 일 안 해도 해야 됩니까? 서명 및 날인. 기업이 일을 안 해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행위를 참여를 했죠. 그러면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참여 안 한 기업 소속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참여 일 안 했으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거래계약서까지 봤고요. 넘어갔어. 57페이지 6. 채무이행의 보장이라 되어 있네. 채무이행의 보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요게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제목이에요.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잖아, 그죠? 이 두 사람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는 아직 매도인 명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불리하죠. 자, 그래서 매수인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제목이 예치권고.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하니까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예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 말은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등기될 때까지예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등기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일단 계약금 등에 대해서 누구 명의로 하니까 기업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그걸 이제 합치면은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 기간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예치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공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안 하겠지, 당연히. 귀찮으니까 막. 현실성은 없는 제도예요. 안 하죠. 예치 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일단은 서술도 다 봐야 되니까 둘 다 하겠다 했을 때 이게 실행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언제까지 예치하라고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알아두세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등기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네, 계약금 등에 대해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계약금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중도금 나오겠죠? 그 다음 잔금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계약금 등이라고 해요. 그건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 잔금만 하자. 그럼 잔금만 하면 돼요. 그 누구? 예치 명의자의 명의인데, 예치 명의자가 아니라 기업일죠, 일단은. 기업 말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예요. 기업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 기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그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가 6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 하는 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이런 관련 계약 관련 서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그럼 외워야 되겠네. 이걸 좀 외워야 되겠네. 그죠? 자, 요거 개업은 따로 외우고 나머지 6개를 어떻게 앞머리를 따볼게요. 음보 나왔죠? 음보 누구 동생이에요?
금보 동생이에요. 금보 누군지 아시죠? 금보의 성은 홍씨예요. 홍금보라고. 홍금보 다 아잖아. 홍금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홍금보 다 알 나인데, 지금. 홍금보 동생 홍은보예요. 아시겠습니까? 홍은보. 기억하셔야 돼. 네. 자, 음보. 금보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금보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금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우리 딸이 2명 있다고 했죠? 얘기했는가요? 네. 둘째 딸은, 이름이 뭐예요, 둘째 딸은? 둘째 딸은 은서예요. 은서는 초등학교 2학년. 그죠? 첫째 딸은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금서는 아니에요. 금서는 아니고, 네, 민서예요. 민서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얘는 수준이 4학년, 5학년 수준이고, 얘도 4학년, 5학년 수준이에요. 같이 놀아요. 둘이서 재밌게 놀아요. 둘 다 딸이니까. 그래서, 은서는 참고적으로 이제, 지금 품띠예요. 태권소녀를 키우려고. 태권도, 공부가 잘 안 되면 태권도 관장시키려고요. 관장님. 태권도, 우리 동네 태권도, 요 태권도장 안에 태권도 다니는 애들이 바글바글해. 동네 아들 그거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첫째는 수학을 좀 해. 수학 학원 하려고. 수학 학원이 돈이 좀 돼요. 수학이. 비싸요, 수학이. 자, 하여튼, 2개월마다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2개월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요 파트 할 때마다 할 거예요. 하여튼, 음보를 기억해라, 이 말이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음보의 신체가 어떻다고? 예, 공전한다, 이 말이에요.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암기하고. 자,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은 3군데. 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체. 이렇게. 금공신. 앞머리 따면 금공신. 금시성을 가진 공부의 신이다. 뭐 이런 얘기죠. 금공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예치 명의자가 개업하고 음보, 신체, 공전인데 요 7명 중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개업이에요. 개업.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 개업 명의로 예치한다. 개업 명의로 예치를 하게 되면 개업은 3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요. 불안하니까. 네,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치,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해서 관리해라 그 말이에요. 왜? 찾아 쓰진 않겠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뭐 하면 안 돼? 인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출 불가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거래 당사자 둘 다 동의하면 인출해도 됩니까? 됩니다. 피곤하니까 둘 다 동의했어. 100만 원 찾아가지고 소고기 좀 사 먹고 피곤하니까 해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무가 뭐냐 하니까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 그걸 이제 예치금.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자,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몰라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잖아.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보증 설정이란 말은 보험가입이다 이 말이지.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해라. 얼마인지 몰라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험 증서, 네, 관계 증서, 증서 사본을 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됐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좀 마칠게요. 세 번째. 예치금 수령. 예치금은 그러면 언제 수령하는가? 매도인이 예치금 언제 수령하는가? 원칙적으로 언제 수령한다고요?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에요. 왜? 아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라 했잖아. 그래서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예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누가?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 불렀습니까? 매도인, 임대인. 매도인, 임대인 뭐라 불렀어요? 지금까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불렀죠? 맞는데 여기서는 계약금 등 예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래 불러요. 이 사람 맞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죠. 이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는가 하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는 거죠. 예치 명의자가 중요한 거죠.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를 하고 요거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해야지. 여기면 예치 이게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한다, 뭐 개업한테 교부한다 틀린 거예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 보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느냐? 미리 수령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돼 버렸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그죠? 예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 그 보증서에. 그리고 보증서는 어디에서 발행했냐? 두 군데예요. 네.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여기에서 금보가 나오잖아요. 홍금보. 되겠죠? 금보는 보증서 발행 기관이에요. 금보는. 되겠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자, 그래서 예치 제도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다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5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래서 거기에는 밑줄 끌 거 없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1번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 나와 있죠. 자, 개업은 밑줄 꺼보세요. 개업은 자 목적이 뭐냐 하니까 거래 안전 보장이에요. 거래 안전 보장 밑줄 긋고 자, 언제까지 그 밑에 줄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가지고 계약금 등이라고 하지요. 예치 기간에다가 예치하도록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무가 아닌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개업 또는 돼 있죠. 개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 자, 이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가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6사람이 있는데 밑줄을 끄면서 동그라미를 앞머리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 배운 대로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밑줄 끄면서 음보, 신체, 공전 은행, 그 다음에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이렇게 은보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동그라미 다 했습니까?
그래서 암기를 합니다. 자, 양가로 3번은 예치 기간입니까? 자, 예치 기간은 세 군데 명시가 돼 있어. 금융기관, 예, 금 동그라미 하고요. 공제사업자, 공.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신탁업자, 신, 예, 금공신 등 해가지고 일단은 세 군데가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양권은 4번은 뭡니까?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의 의무 세 가지를 적어 놓은 거죠.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하래? 분리 관리하래잖아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 관리. 자,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불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지급의 보장 의무로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얼마입니까?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얼마인지 몰라. 이걸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해라 그 말인데 그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 보증 설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 증서가 나오겠죠? 관계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 요 정도.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목은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해서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누구냐 답이 나와야 돼요. 음보신체 공전이다, 뭐 예치명의자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아는데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나.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이런 것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받고 다음 주에 이제 금지행위부터 할 거예요. 금지행위 다음 주에는 금지행위부터 해가지고 보수 쭉쭉 한번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만큼 또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석 안 하는 거예요. 결석을 하게 되면 이 좀 힘든데 하여튼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입문 과정에 이 중개사법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달에 이게 지금 많이 좀 들어놓으면 1월 달에 굉장히 수월해요. 똑같이 할 거거든, 1월 달에도. 그럼 그때는 이제 대답을 막 하고 하면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암기하는 게 제일 암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결석을 하지 마시고 늦더라도 꼭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공부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좀 두고 1년 동안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